자,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 공급에 관련한 수요 법칙,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과 해당 재화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나타난다? 항상 반비례다. 이미 우리가 이제 앞서 다 했었어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다른 요인들은 다 일정하다. 요 요인들은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어떤 것만 보겠다? 수요량과 그 해당 재화의 가격만 보겠다. 그 관계는 어떻다? 항상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겨울 지나고 오늘부터 이제 봄이 제대로 오잖아요.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여름, 겨울 오듯이 뭐예요? 그런 법칙이에요,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 수요량과 해당 재화의 가격은 어떻다? 항상 반비례한다. 공급은 반대로 공급 법칙. 해당 재화 공급량은 서로 재화의 공급량과 해당 재화의 가격은 서로 정비례한다. 따라서 항상 그림은 그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네, 원인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 가격 이쪽에 양, 네, Y축, X축 바뀌어 있고요. 자, 수요 개별 곡선. 이렇게 수요 법칙을 따른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는 거, 예,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별 곡선은 사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곡선 형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시험이나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항상 직선으로 그냥 간략하게 표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급 곡선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데 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대체 효과. 가격이 오르니까 그 재화가 너무 비싸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탄다. 수요량이 그래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하게 느껴지니까 결과적으로 더 안 사게 돼서 합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합쳐서서 그 다음에 무슨 수요의 법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결과로 곡선으로 표현하면 항상 우하향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되죠. 네, 개별 수요 곡선인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곡선 형태인데 앞으로는 직선이다. 간주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항상 우하향한다, 반비례한다. 그것을 감소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개별 공급 곡선은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곡선을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표현하고 플러스네요. 그죠? 플러스가 빠졌네. 마이너스로 써 있네. 플러스, 비례한다. 증가함수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 안에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또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은 또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시장 전체는 이 사람 수요 곡선과 이 사람의 수요 곡선, 두 사람의 거를 다 합치면 그것이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치는데 여기 100원이에요. 쭉 가서 100원 했더니 여기는 10개 수요할 A라는 사람은 10개까지 수요할 욕구가 있어요. 여기 나는 5개 B라는 사람은 그러면 시장 전체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각 100원일 때 15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네, 15개. 그냥 정확하게 그리려면 좀 길어야 되겠네. 이렇게 15개. 자, 그럼 여기 200원일 때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200원일 때는 만약에 5개로 줄었대. 여기는 3개로 줄었대.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되겠어요?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을 연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빨간 선 두 개를 어떻게 합쳤어요? 수평적으로 합한 것을 우리는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개별 수요 곡선을 개별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과 개별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합쳤다? 수평적으로 합했다.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평적으로 합한 거죠. 그랬을 때 특징이 뭐예요? 이 기울기가 어때요? 이거 기울기 합했더니 기울기가 완만하더라는 거예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겠죠. 예, 마찬가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을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을 다 합쳤을 때는 수평합이 시장 곡선, 수평합이 시장 공급 곡선인데 항상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예,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시장 공급 곡선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균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시장의 전체의 수요량이죠. 시장 전체 공급량이죠. 한 사람 게 아니다. 이제 시장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이 이렇게 2만 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가 2, 6, 10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어때요? 점점 감소하겠죠. 공급량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선에선가 어느 가격에선가는 서로 일치하는 가격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치하는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이 수량 60으로 동일하니까 이 수량을 균형 수량이라고 얘기한다. 이때는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균형 서로 공급량, 수요량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어떤 게 남는 게 없어. 우리 항상 초과 수요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해당 부동산 가격은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가격이 그 이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가격이 하락되겠죠. 물건이 남아 도는 거니까. 이쪽은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쪽 상태에서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초과 수요가 80만큼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쪽에서는 18만 원에서는 사려는 사람은 적고 팔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게 된다.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시장 균형은 다시 쓰면 결국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수요 공급 곡선이 서로 일치하는 점, 그 점을 균형 가격, 균형 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항상 더 많은 게 뭐다? 공급이 이만큼, 수요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요 빨간 요 간격만큼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있을 때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이 밑에 P2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적으니까 이 간격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때는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말로 푸는 거는 쉬운데 이제 시험은 항상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샘플로 봤었던 예로 나왔던 수요 공급 함수예요. 이때 균형 수량과 균형 가격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그럼 우리가 조건이 있었죠. 균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한 점에서 일치해야 된다. 이게 균형 조건이었어요. 균형 조건. 균형 조건이 달성되려면 이게 이 식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왼쪽이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오른쪽 kop끼리 같아야만 된다. 따라서 식을 어떻게 쓴다? 1500 빼기 3p는 p 더하기 500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QD는 이렇게 되고 QS는 이거니까 서로 같다. 같다고 풀면 어떻게 풀면 돼요? 이때는 적용되는 게 이항 정리죠. 는을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동시킬 때는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3p가 오른쪽으로 이사 오는 게 낫겠죠. 500은 왼쪽으로 이사 가는 게 낫겠다.
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1500 빼기 3p는 p 더하기 500이래요. 그럼 3p는 빼기 3p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올 때는 바뀌죠? 부호가? 그 다음에 더하기 500은 왼쪽으로 할 때는 부호가 또 마이너스로 바뀌진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1500 빼기 마이너스 500은 빼기 500은 p 더하기 3p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왼쪽 거 계산하면 1000 오른쪽 거 계산하면 4p p 하나에다가 p가 3개 있으니까 합치면 4p가 된다. 따라서 이건 또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왼쪽 오른쪽 서로 바꿀 수가 있죠? 네, A는 B라는 얘기는 B는 A는 같은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4P는 1000 하면 되고 또 4는 곱하기 4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죠. 1000을 나누기 4 하면 250이 나온다. 그럼 Q값은 어떻게 나와요? P가 250이니까 여기다가 넣든지 여기다가 넣든지 뭐 편한 대로 넣으면 Q값이 나오는 거죠. 네. 왜?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 250을 대입하든지 여기다 250을 대입하든지 QD나 QS가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밑에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네요. 예, 250 더하기 500을 하면 750. 금방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네, P, Q 하면 이제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50. 여기 만나는 점이 750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양이 750, 가격이 균형 가격은 250, 균형 수량은 750. 자,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그려본다는 얘기는 QD는 QS죠. QS는 P 더하기 500이었어요. QD는 1500 마이너스 3P였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요? 수요함수. 이렇게 수요함수가 식으로 주어지고 그림으로 안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은 P를 먼저 우선 0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0이라고 놓으면은 Q값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 1500이죠? P가 0이면 3 곱하기 P는 0일 테니까 이건 빼나 마나 그러면 1500이야. 그 점이 어디냐? Q값이 1500이니까 여기 1500. 근데 P가 0일 때 1500이니까 요 점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Q값을 0을 놓고 P에 대해서 풀면 P는 얼마일까요? 1500 빼기 3P가 0이니까 1500은 3P, P는 5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여기 500, P가 500일 때 Q값은 0이라는 거죠. 요 점. 그래서 이 두 점을 서로 연결하면 이거 이름이 뭐다? QD는 1500 빼기 3P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네네. 또 요거 그리기도 이것도 쉽겠죠? 일단 뭐 한다? P 대신에 0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Q는 500. 이거니까 500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 Q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P는 마이너스 500이야. 마이너스 500은 여기 이렇게 아까 생각해보면 여기 P가 마이너스 500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 밑에는 우리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QS 이거는 QD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봤더니 대략 750 맞죠? 여기는 250, 딱 반이네요. 250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네, 꼭 그려보세요. 네. 이 수식이 정해졌을 때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실력 차이예요. 이거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균형값을 또 구할 때는 왼쪽 것끼리 같으니까 오른쪽 것끼리 같다고 놓고 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P값과 Q값을 균형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해설은 그 다음 장에 있고요. 그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계산 문제 익힘장에 관련한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부동산 학기로 그 필수 계산 익힘장 처음에는 계산 연습 기초가 있죠. 혹시 이제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든지 분수라든지 퍼센트 계산하는 거 자신이 없는 분은 꼭 계산 연습 기초로 과정 꼭 수강도 하시고 자료도 보시고 되시면 되고, 첫 번째 테마는 총 수입 구하는 거예요. 총 수입.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수요함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은 수요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공급자의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설렁탕집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수요하고 있는 수요 함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대. 그러면 여러분이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여기 보면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개당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른 분양업자의 총 수입도 알 수 있듯이, 짜장면 가게면 짜장면 가격 한 그릇이 정해지면 매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렁탕 집이면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 정해지면 전체 매상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수요함수가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 어떤 특정 가격을 여기 100만 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양이 정해지나요? 몇 개가 팔릴 것 같구나.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수요함수라는 거잖아요. 수요함수 뜻이 여기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에 상응하는 수요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100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P 대신에 가격을 100을 집어넣으면 Q 값을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보세요. P는 1000 빼기 2QD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0이면 1000 빼기 2QD, 이항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2QD가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이사가는 게 편하겠죠? 이 QD는 1000 빼기 100, 이거 하니까 900이네요. 1000에서 100을 빼니까. 그럼 QD는 2QD는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900. 그렇다면 QD는 얼마? 450. 10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450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수요함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00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팔면 450개가 팔리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4억 5천이 나오겠네요.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네. 100만 원 곱하기 450 하면 4억 5천이 나오겠죠. 그 4억 5천이 분양업자의 총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가격을 여기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 100만 원 넣었더니 450. 여기 0서부터 100이 이게 세로잖아요. 세로. 여기 0서부터 450이 이게 가로죠. 가로 세로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양업자의 수입이라는 것, 설렁탕 업자의 수입이라는 것, 자장면 업자의 수입이라는 것, 매상이라는 거는 결국 가로 세로 곱한 거다. 그렇죠? 가격 곱하기 수량, 총 매출 이렇게 나오겠죠. 200원일 때 총 매출 나올 수 있어요? 300원, 50원일 때 총 매출 다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가로 세로 곱한 것이 총 매출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총 수입은. 그러면 요런 문제도 있었어요. 네,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이제 수요함수가 시장의 수요함수가 수요자가 2배로 증가했대. 2배. 2배로 늘었다는 얘기는 인구수가 2배로 늘었다는 얘기죠.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나면 수요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때 시장의 새로운 수요함수는 어떻게 표시될 수 있겠느냐. 이게 개별 수요함수라면 2배로 증가했으니까 아까 동일한 거 A라는 거와 A라는 게 두 개가 있으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A가 되겠죠. 더하는 단순히 수평으로 합하는 거니까 수평으로 합한다는 얘기는 A를 2번 곱해주는 거나 똑같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P는 200 빼기 2QD니까 우리가 요거를 QD는 어떻게
P와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를 익숙해져 있는데 괜히 어렵게 내려고 서로 P하고 Q 자리를 바꾸는 것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EQD는 200 빼기 P 이렇게 서로 자리 바꾸면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EQD니까 저쪽으로 가면 플러스 EQD. P는 빼기 P. 그렇죠? QD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나누면 되죠? 나누기 2. 그러면 이거 나누기 2 할 때는 요거 나누고 각각 나누면 되는 거지. 100 나누기 2분의 1 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이게 2배가 되었다. 사람이 2배가 됐다라면 이걸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Q가 새로운 시장의 수요함수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새로운 시장의 수요함수라는 거는 2를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200. 2를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P. 이렇게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구해진다. 개별 수요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나 그거를 2배로 늘어났더니 새로운 수요함수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하실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장 균형과 짬뽕 시켜서 종합 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 31회 문제를 볼게요. 31회. 오피스텔 분양 수요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QD는 600 빼기 2분의 3P래요.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얼마로 했을 때 분양 수입이 최대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분양 수입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P 곱하기 QD 하면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P를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P를 곱하는데 그때 P가 180일 때, 190일 때, 200일 때, 210일 때, 220일 때 각각 다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계산기로 두들기는 게 오래 걸릴 뿐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180만 원이라면 600 2분의 3 곱하기 180 하고 나서 또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180을 곱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거 180 대신에 190 하면 되고 200 하면 되고 200 하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큰 숫자가 나올 때에 그때에 이 180이 넣었을 때가 가장 크냐, 190 넣었을 때 가장 크냐, 200 넣었을 때 가장 크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해보세요. 이거 해보자고요.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보자고. 다 600 빼기 2분의 3P 곱하기 P 이것이 최대일 때의 P를 구하는 거라고.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600 빼기 2분의 3P 곱하기 180 곱하기 180 이거 얼마다? 600 빼기 2분의 3 곱하기 190 곱하기 190 이거는 얼마다? 해보세요 빨리.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100 나누고 300 그쵸. 그러면 300에 6만 요때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요. 59,000 얼마 59,000 얼마 나오다가 6만 최대값 갖고 다시 또 이렇게 210 넣고 220 넣으면 다시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문제예요. 30일에. 직접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매출액은 P 곱하기 Q.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이 직각삼각형 이게 수요함수를 그리면 지금 직각삼각형이거든요.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던 사람은 항상 여기에서 2분의 1 되는 때 이 사각형 면적이 가장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항상 가운데 있는 거가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도형을 좀 공부한 사람은.
근데 도형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이걸 다 5개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일일이 어떤 게 가장 큰지. 저런데 나는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그게 뭐 10중 8구는 가운데 있는 게 답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봐야죠. 그거 갖고 또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오늘 정규 수업은 마치고 잠깐 5분 동안 갖고 계신 문제를 좀 살펴봐 주세요. 5분 드릴 테니까 살펴보신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